안녕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쭉 강의를 연이어서 들으신 분들은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소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싸워라, 그리고 잘 화해하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남을 가지고 한 3개월마다 이렇게 그 만나는 대상이 바뀌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죠. 그 사람하고 잘 만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서 그 사람하고 잘 만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3개월을 주기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뀌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이렇게 성격이나 모난 것들도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참아 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3개월쯤 되면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자기의 성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다툼의 일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관둬 뭐 이러면서 헤어져 버리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시기쯤 당도하면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개월 때쯤 다툼의 과정들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잘 넘어서는 사람은 그 관계가 6개월을 가고 또 1년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이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커플들을 보면 이렇게 싸우지 않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플들마다 어떤 커플들은 다투고 또 다투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싸우지 않는 커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는 뭐 서로 막 취미도 같고 가치관도 같고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때 의견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너무 이제 잘 맞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천생연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커플들이 아마 거기에 이제 맞는 대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커플들은 상당히 드물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둘이 너무 잘 맞아. 그냥 척척 잘 맞아. 그리고 한쪽이 뭔가 실수를 하면 한쪽이 그것에 대해서 잘 배려해주고 이렇게 용납해주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또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을 때 이렇게 잘 다투는 일들이 없죠. 오히려 다툼이 있게 되어질 때 서로 의견을 이렇게 원활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또 한 커플들은 어떤 이제 유의 커플이냐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아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커플들 중에서 이 자매가 이 형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욱하고 뭐, 이런 성격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매가 일방적으로 참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참아주는 것이 이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참아줬어요. 그러니까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오빠 내가 미안해 이러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자기가 이렇게 묻고 간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자매의 마음에 이 상한 마음이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보이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참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되게 잘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결코 착한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참아지거나 묻혀진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 막 이렇게 욱하고 또 막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잠시 그 상황을 미뤄둘 필요는 있지만 그냥 덮어주고 오빠 내가 미안해 화내지 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대방이 맨날 참아주고 덮어주고 미안하다고 먼저 그랬다가 그러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는 이 사람이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감정 표현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변한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요만했는데 이만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 골이 깊어지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감정에 대한 상처가 그다음에 감정이 억압된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로 발전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싸움을 서로 피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만한 사안은 그냥 피하는 거야. 서로 그냥 그 이야기는 그냥 덮어두고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는 그냥 두 사람의 상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이 관계성이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말자, 서로 얘기하지 말자, 그냥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해야 할 일들을 그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이게 쌓이면 아시잖아요. 원리예요. 그냥 계속 누르면 이게 언젠가는 빵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고 회피하려고 했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살짝 식어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싹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이 산에 대해서 묵혔던 것까지 그냥 빵빵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을 때는 싸우는 게 중요해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싸우는 거. 싸운다는 말이 참 그렇긴 하지만 잘 싸운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는 어쨌든 싸울 문제들이 있거나 서로 이견이 있었을 때 이것을 묻어두고 회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픈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화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더 길게 그리고 더 돈독하게 또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관계로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싸움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싸움을 잘 하는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인데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는 제 테크닉은 아니에요. 테크닉은 아니고 이 싸울 때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남자와 여자는 이 싸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적인 게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는 논리적인 것에 가깝고 여자는 감성적인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자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좀 더 많죠.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결론부터 얘기할 때가 많고 여자는 과정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사실은 싸움은 잘 싸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더 서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하고 싸우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상대방을 고려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지고 싶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답을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나아가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죠. 내가 그걸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기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싸움도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싸워서 그냥 그 상처의 구덩이로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에는, 잘 싸우고자 할 때에는 이 정신머리를 챙겨야 돼요. 정줄을 잡아야 돼요. 이 정줄을 놓치면 이제 감정적으로 흐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나는 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우기기만 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저 사람 입장이면 어떨까? 생각이 어떨까?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해. 그럴 땐 제3자를 딱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 제3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과 나와의 이 싸움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 안에 상관하시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제 멘토 되는 분을 모셔서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에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감정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좀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싸움의 주된 사건은 사실은 뒤로 가고 우리가 말장난, 말꼬리 잡기에 이제 감정이 많이 소요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이 우리 관계를 노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육에 대한 것, 막 보여지는 것에 막 우리의 감정을 다 소모해 버리죠. 그러나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감정이 상한 것을 가장 좋아하고 이득을 취할 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싸움을 싸우다가도 이거 큰일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지금 사단을 가장 기쁘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요동치다 보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막 지금 막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들을 막 이게 막 파이트 해야 돼. 막 어떻게 해결을 봐야 돼. 막 이런 것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미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미성숙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성숙해야만 싸움거리가 있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그 성숙함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는 거고, 교제를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성숙한 내 모습이 갖춰져야 비로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발전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싸우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화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뭐 서운한 거 내지는 이 사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막 것들을 주장하고 뭐 이러다가 어쨌든 그래 뭐 배려하고 그래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화해 과정을 겪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 해결함이 아닌 그냥 누군가가 그래 이 싸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이게 화해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럼 됐어 뭐 이러면서 되는 것이 화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해는 두 사람이 뭔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화해고, 진짜 화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투었던, 우리가 분쟁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분쟁하지 않게 되는 것이 화해예요. 싸운 걸 가지고 우리가 대충 넘어가거나 누가 사과하고 그래 뭐 미안해요 어쨌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또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싸워. 이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관계가 화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커플이 막 그래서
사귀어요. 사귀다가 너네들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변해, 안 변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제 갖고 계속 싸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커플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또는 뭐 어느 때쯤이면 항상 같은 문제로 싸운다는 것은 이 커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싸운 것 때문에 지쳐서 나중에 아마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화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화해는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싸우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서로 이 문제에 대한 응어리가 해결되어진 것. 이렇게 되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해결되어진 상태가 화해된 상태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미안해 라는 말로 뭐 그래 용서할게 이거를 여러분 화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문제를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싸워야 하는 이유들,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생각이 다름이 상대방의 입장에 취해보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싸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만큼 이 화해의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어느 선에 머물러 있는가. 누구 한 사람은 계속 참아주고 상처를 받고 있고 때로는 서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 커플들이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검되어지면 두 분이서 서로 이 과정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